플라톤이 말하는 사람의 깊이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 깊이를 아는 사람은 인간의 내면과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누군가가 깊이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 사람의 깊이를 알려면 1시간 동안만 진지한 대화를 나누어 보아라. 그러면 그 사람의 깊이를 알 수 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온갖 종류의 새장이 있다고 가정해 보라. 어떤 새들은 무리를 지어 다른 새들로부터 이탈하며 어떤 새들은 외로이 어디론지 마음대로 날아가기도 한다. 이 새들이 곧 지식이며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이 새장은 텅 비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이 우리 속에 어떤 종류의 지식을 넣고 보관해 두었다면 그 사람은 지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배우거나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다. 깊이가 얕은 사람은 성인이 되어도 그의 새장이 텅 비어 있다. 그러나 깊이가 있는 사람의 새장은 다르다. 그들의 새장은 다양한 종류의 새들로 가득 차 있다. 이 새들은 그들이 경험하고 배운 모든 것을 대표한다. 어떤 새들은 고요하게 앉아 있으며 어떤 새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어떤 새들은 아직 날개를 펼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식과 경험,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깊이를 알기 위해서는 그저 새장 안에 있는 새들만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새와 상호작용하는지 관찰해야 한다. 그 사람이 자신의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감정과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아야 한다. 깊이가 있는 사람은 항상 성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 사람은 신중하게 듣고 배우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가다듬어 지식을 전달한다. 많은 새가 마음속에서 날아오르며 나아가는 길에 대한 통찰력과 지혜를 제공한다. 그렇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깊이를 평가할 때는 단순히 보여주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함으로써 깊이를 발견해야 한다. 하지만 지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편적인 지식을 자신의 안내역으로 삼아야 하며 개인적인 경험에 안내역을 맡겨서는 안 된다. 사람의 체험이란 각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을까? 먼저 보편적인 지식은 우리가 세상과 그 안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다. 이는 공통적인 언어를 제공하며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인적인 경험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하는데 중요한 지식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경험은 우리에게 삶의 깊이와 풍부함을 제공한다. 이는 우리에게 독특한 시각과 관점을 부여하며 보편적인 지식에 개인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 따라서 보편적 지식과 개인 경험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보편성 없는 개성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며 개성 없는 보편성은 텁석스럽고
의미 없게 느껴질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깊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세상 안에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새를 잘 다루어야 한다. 하나는 전체 세계를 포괄하는 보편적 새와 다른 하나는 오직 자신만의 독특한 개별적인 새이다. 착한 사람들이 일반 문제를 무관심하게 대하는 형벌은 악한 사람들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사람을 시험해 보려면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부당하게 대해 보아라. 재산을 박탈당한 것은 참지만 부당한 대우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곁에 두고 잘 대해 주어야 한다. 반대로 부당한 대우는 참지만 재산을 박탈당한 것에는 분노하고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멀리하라. 그의 마음속에는 보편적인 정의가 없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판단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복잡하고 변덕스럽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일 수 있다.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참지 못하는 것은 항상 부정적인 특성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이 정의에 대한 강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반면 재산을 박탈당한 것에 분노하는 사람은 반드시 재산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기대한다는 점에서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판단할 때는 그들의 전체적인 맥락과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는 개개인의 개성과 복잡성, 그리고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를 인식해야 한다. 결국 사람들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시간과 관찰, 그리고 이해가 필요하다. 진정으로 깊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며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고난에도 차분하게 대처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 또한 많으며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와 삶 자체에서 얻어지는 교훈 중 하나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싶다면 그가 권력을 가졌을 때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 된다. 권력은 사람의 진정한 본성을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와 가치를 무자비하게 드러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얻었을 때 변하는 이유이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얻으면 공평하고 자비롭게 행동한다. 그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에게 있어 권력은 선을 위해 사용되며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일부 사람들에게는 권력이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들에게 있어 권력은 자신만을 위한 도구가 되며 이는 종종 타인의 피해를 무시하거나 악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진정한 성격과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방법일 수 있다. 이는 우리가 타인을 판단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며 오류와 결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에 대한 판단에서 관대함과 이해심도 가져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해야 할 말이 있어서 말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이든 말을 하기 위해 말을 한다. 빈 수레가 가장 요란한 법이다.
지혜가 적을수록 수다가 많아진다. 때로는 침묵이 최상의 대답일 수 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침묵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침묵은 곧 깊이를 의미한다. 말 없이 있어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과 평화롭게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런 평화로움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세장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하지만 침묵이 항상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말하는 것과 침묵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게 되며 이것은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이해를 가진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주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며 필요할 때만 말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침묵한다. 현명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는 항상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느끼기에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다. 묻지 않은 것에 대해 말하지 마라. 말이란 것은 한 번 입으로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물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내가 이 말을 뱉어도 적절한가 늘 생각해야 한다. 괜한 말 한마디 실수로 인해 그동안 쌓아온 인간관계나 나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말을 하는 것보다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경청하며 듣되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나의 이야기는 상대방이 물어오는 것에 대한 대답만 하는 것이 좋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은 존중에서 시작된다. 타인의 의견과 감정, 그리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존중이다. 이런 존중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말을 조심하게 되며 더욱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된다. 또한 자신의 말을 통제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예의나 배려만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잘못된 말 한마디는 오해와 분노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언제 말할지 알아내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중요한 정신건강 관리 방법일 수 있다. 우리가 항상 상대방에 대해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면 우린 그 결과로 인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명함에서 오는 진정한 지혜라 할 수 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 그의 행복이 결정된다.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려 했다면 그만큼 자신의 행복감도 높아진다. 타인에게 관대하였다면 내 마음이 넉넉해지지만 만일 인색하였다면 내 마음도 좁아진다. 타인을 때린 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다. 타인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의 행복은
개인적인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로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가지며 그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큰 역할을 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음으로써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깊고 진정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공감, 이해, 배려와 같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지만 필요한 부분인 감정 요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친절과 관대함은 단순히 그들에게만 좋은 것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큰 위로를 주는 행위이다. 이것이 바로 남에게 좋음을 베풀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격언의 진실성이 증명되는 순간일 수 있다. 그렇기에 항상 남에 대한 배려와 친절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찾아낼 수 있는 가장 깊으면서도 진정한 행복의 원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을 지루하게 바라보는 자에게는 이 세상은 지루한 곳이다. 아름다움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 있다. 겉모습은 그저 속임수에 불과하다. 현실 너머에 있는 진리를 볼 줄 아는 안목을 길러라. 나이가 들면서는 경험이 쌓이며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각이 생겨난다. 젊었을 때야 아직 모르던 경험과 안목이 생기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된다. 그렇기에 인생은 끊임없는 학습의 과정이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성장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경험 중 하나일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물질적인 풍요와 외부적인 성공을 추구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풍요와 안정감이다. 이는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안목과 지각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게 되며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더욱 풍부하고 다양하게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항상 열린 마음으로 삶과 세상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도전과 변화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와 안목을 갖추게 하는 방법일 수 있다. 나이 들수록 현명한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진다. 또한 유연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안다. 타인의 호의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통찰력과 배려심을 가지려면 우리는 먼저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신의 장점과 약점, 성공과 실패를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가능해진다. 이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경험과 반성, 그리고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 얻어진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현명해지며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된다. 또한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들,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보다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현명함을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경험을 쌓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한 깊고 진정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열린 마음일 수 있다. 플라톤은 인간의 가장 큰 재산은 지혜라고 말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반성, 그리고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깊이는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때로는 실패와 실수를 겪으면서도 우리는 그 안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깊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거든 나도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배우고 반성하며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스스로에게도 물론이고 타인에게도 부드러움과 관용을 가져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서로를 더욱 깊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